푸틴은 최근 몇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장면에서 모스크바 전체를 뒤덮은 검은 하늘을 보고 겁에 질려 당황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사실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층이에요. 지평선은 파랗고 우리 위엔 총처럼 덮인 게 있어요. 저기 봐요. 저곳에 전형적인 발이 있어요. 어머나. 나 기우이지.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걸 이해해. 어쩌면 정말 심각한 게 빛나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모르겠어, 친구들. 하지만 이건 이상해 보여. 2026년 7월 18일 새벽, 우크라이나 드론의 거대한 물결이 러시아 여러 지역을 가로질렀다. 탐보프 지역, 코토풀스크와 모스크바 지역 일렉트로스탈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센터들을 타격했고 노긴스키의 석유 저장소에 화재를 일으켰다. 러시아 자체 발표에 따르면 19개 지역에서 379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한다. 크림반도는 점령되어 있고 흑해와 아조프해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드론들 중 64대는 모스크바 방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코토브스크에서 발생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역 주지사 예브게니 페르비쇼프가 전했다. 드론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를 공격한 뒤였다. 최근 주지사는 200만 명의 테러리스트를 시뮬레이션했다고 했고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함께다. 멋지다. 잘했어.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8시쯤 드론이 풀밭에 떨어졌어 얘들아. 일렉트로스탈에서 회사의 또 다른 대형 창고가 공격을 받아 2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긴스키에서 석유 저장소의 화재로 2명이 다쳤고 인근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예방적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일련의 공격으로 러시아 영토에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예프에서 이미 공개된 이 영상에서는 4개의 각도에서 짙은 연기 기둥이 모스크바 지역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재의 규모가 지평선을 뒤덮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방어군이 중요한 목표물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백 건의 요격을 발표한 이후에도 말이죠. 클로드가 공개한 영상에서 연기 기둥은 조밀하고 어둡게 보이며 먼 거리에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리를 띵크탱크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연기가 보여 화재가 그곳까지 번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기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루이스 듀클로스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불길이 일렉트로스탈 물류단지의 넓은 지역을 따라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이곳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드론에 사용되는 부품을 보관하는 센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스크바 지역과 탐보프에 있는 2개의 대형 물류센터가 제재를 받고 있는 부품을 공급하는 데 사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항법 장비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이 장소들은 전선에서 500km 이상, 거의 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키예프가 해당 창고들을 러시아 군사 구조의 일부로 간주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도시, 지역사회, 민간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장거리 제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내부에서 무기 생산, 연료 운송, 장비 이동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봉쇄는 또한 석유시설,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군사물류에 사용되는 선박, 순찰선, 그리고 점령지에 있는 중요한 철도 교량까지 타격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러시아에게 큰 작전적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물이 국경 근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렉트로스탈은 모스크바 지역의 산업벨트에 위치해 있고 코토브스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탄보프 상공에서 28대의 드론을 격추했고 전체 작전에서 수백 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드론들만으로도 2개의 거대한 단지와 석유 저장고에 불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크렘린이 내세운 절대적인 통제라는 주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시스템이 많은 드론을 요격했지만 키예프가 러시아 드론 체인의 일부로 분류한 장소들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배치 보고서와 스페이시 리벨다지 프로필에서 공개된 영상들은 모스크바 지역의 여러 주택가 위로 매우 짙은 구름띠가 드리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면은 마치 검은 천장이 집 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수도 전체가 덮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들의 강점은 대비에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동안 주민들은 위협적인 하늘과 이전에는 안전해 보였던 지역에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마리오 나우팔이 올린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 영상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화물선과 항만 시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해운을 겨냥한 공세에 대한 보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언급된 130척이 넘는 선박, 이 공격당했다는 수치는 출처에 따라 여전히 다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조사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유조선, 화물선, 지원선 등 116척의 선박,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했고 외국 선박을 손상시키고 선원들을 숨지게 하며 이제 상업 항로, 수출, 연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보복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이미 연료 부족, 디젤 가격 상승, 그리고 러시아 농민들이 곡물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겁내고 있어요. 화가관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다 튀겨볼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인 옴스크 정유소는 7월 초 공격 이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6월에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 정유소는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옴스크의 화재로 인해 이미 손상과 중단을 겪고 있는 에너지망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의 온라인 소매업체이며 수백만 명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민간 노동자들의 사망은 심각한 결과이며 단순한 사소한 문제로 다뤄질 수 없습니다. 키예프는 그 시설이 러시아 전쟁 기계를 떠받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전쟁이 국민들의 일상 공간에 직접적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크렘린은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해왔고 이제는 자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산업 중심지에 드론이 도달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시설들을 타격했고 당국은 긴급 구조팀을 동원해야 했으며 모스크바가 사실상 뚫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방어망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저장고, 정유소, 물류센터, 항구, 선박 그리고 수도의 영공을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각 목표물이 타격을 받을 때마다 크렘린은 방어망을 이동시키고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수백 대의 드론이 러시아 선전에서 가장 자랑하는 방공망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구조팀이 화재를 진압하고 희생자 수를 집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모스크바가 손이 닿지 않는다고 여겼던 시설들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